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5월 운세를 펼쳐볼 때가 되었습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졌더라고요. 무엇보다 옷이 가벼워져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올여름 무진장 덥겠다 하면서 살짝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파릇파릇 나무들이 너무 예쁜 초록빛깔을 뽐내고 있던데요. 우리 여러분의 5월도 이렇게 푸르르길 바라면서 직업, 금전, 환경에서 꼭 필요한 조언들 오늘 드려볼게요. 자, 그럼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1번, 4번, 2번, 3번. 일 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5월은 어떨까요? 길, 흉 이렇게 한 장씩 뽑아봤는데요. 뒤집어 볼게요. 짠! 오! 이 사랑이 뿜뿜한 5월이네요. 네. 이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득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하는 그런 달입니다. 둘 다 금성의 속성이 나왔는데요. 이 약간 귀여운 올망졸망한 애기들이 새 집 안에 있죠. 이것은 가정에 대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길조에는요. 가정의 평화,
또 나와 함께하는 조직이나 관계에 대한 끈끈한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 관계운이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연애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던가 더 편안해지겠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챙김에 있어서 내가 잘 챙기고 보호하고 보듬어주고 할 수 있겠다. 좀 더 돈독해지겠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흉에는요, 금성의 하트 뿅뿅, 이 화관을 들고 가는 새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그 순간에 어떤 불타오르는 사랑, 열정, 이런 것들을 상징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이게 흉으로 나왔다면 조심해라 이거거든요. 여기에 너무 에너지 많이 쏟지 마. 별로 운이 따르지 않을 거야 라는 거 보니까 만약에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금사빠 조심하자. 그쵸?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사이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그냥 해버린다던가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이거 책임질게, 도와줄게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 순간의 감정에 충실해서 그렇게 약속을 해버리면 이게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겠죠. 또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좋아하는 일이나 잘 될 것 같은 일이라고 해서 덜컥 계약하거나 사인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겠죠. 또는 돈과 관련해서도 충동적인 구매, 소비 이런 것들 주의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더 살펴보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맞아요. 5월의 가정의 달에는 돈 나갈 일들이 좀 많고, 그쵸? 또 해주고 싶고 받고 싶은 것도 좀 많고, 그렇죠. 잘 조절만 해내면 저는 이 두 장의 카드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행복한 고민이다. 자, 오.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이 4월까지 뭔가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또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내면 안에서 4번의 소주가 나왔으니까 뭔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당장 해결할 만한 에너지가 좀 충분하지 않아서 좀 미뤄왔거나 회피해 왔어요 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아마 수건 과제가 있으실 건데 이건 반드시 나중에 해야지, 챙겨봐야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마음만큼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아마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뭔가 남는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4월이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큰 변동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 한켠이 조금 불편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5월까지 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결론 카드 먼저 보면요. 은둔자가 나왔어요. 이 은둔자는 이 앞길을 비춰주는 리더거든요. 멘토죠. 그런데 이게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시기적인 운 같아요. 앞으로 당신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비춰주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4월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결정하지 못했던 거, 선뜻 나서지 못했던 거, 의견을 주장하지 못했던 거, 해결할 에너지가 충분치 않아서 좀 미뤄왔던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해안이 곧 보이겠다라고 보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에 3번의 컵 카드가 나왔어요. 이 3번의 컵은요. 찬양 경배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시대에 막 왕들이 파티를 벌렸잖아요. 축제를 벌리면 그 앞에서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또 악기도 불고 드라마 보면 그런 상황들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에서 축배를 드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걸 액면가 그대로 여러분이 즐기고 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의미적으로는 내가 어떤 것에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가를 아는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은둔자도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춤추고 축배를 들 수 있는 자리가 어느 방향이고 어느 결정이고 어느 선택인지 알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5월에는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지금 금성의 한 지붕, 한 둥지 안에 여러 명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둥지를 찾아가는 5월이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내 둥지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고 다양해져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랑 찰떡같이 딱 맞는 걸 처음부터 발견하기란 너무 어렵죠. 그렇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요. 예전에 뭐 한 80년대, 7, 80년대 정도쯤에는 내가 이러한 울타리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쵸? 내가 직장에 맞추던가, 직업에 맞추던가, 처해진 상황에 맞추던가 하는 그런 쪽이 더 많았다면 요즘 시대에는 나에게 일을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5월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 맞는 둥지가 어디인지 이 일을 나에게 맞추는 방법을 알게 된다던가 그래서 좀 편안해지실 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5월을 기점으로 아마 좀 풀려요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좀 일이 좀 풀리네요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 운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상세하게 뽑아볼게요. 자, 오, 아, 맞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말이 있죠. 아마 우리 여러분에게는 4월까지 나에게는 좀 통증으로 느껴졌지만 분명 아픔이고 시련이고 이겨나가야 하는 어떤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성장통이었구나. 이걸 깨달으실 것 같거든요. 자, 5월에 여러분의 태도에 대해서 3번의 소주 카드가 나왔어요. 이 태도라는 건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 그 과제를 다루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한다면 뭔가 가족이나 관계에 있어서 또는 내 삶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 건강적인 측면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 내가 먹을 걸 참아야 한다니. 라던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꼭 포기해야 되거나 감내해야 되는 시련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는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중요한 과제나 수건 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그래,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도달하려면 이거는 내가 감수해야지 라는 그런 부분 있으셨을 거거든요. 그것을 5월에 감내해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4월까지는 여러분이 감내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감내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5월에는 실제로 감내해 가면서 생각보다 아니네, 편안하네, 방법이 다 있었네, 이걸 깨우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딪히면 별거 아니니까 이 성장통에서 반드시 얻을 만한 것이 있으니까 감수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반가운 카드가 떴는데 에이스 완즈가 떴네요. 이 금전운에서 완즈가 나오면요.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시도해보면서 얻는 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노동력, 활동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내가 노력을 들이는 만큼, 많이 돌아다니는 만큼, 내가 도전장을 내미는 만큼, 의지를 발휘하는 만큼 그만큼
얻는 이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요.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얻는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해보거나 도전해보거나 아이디어를 구상해보는 데에서 확실히 어떤 가능성이 보이실 거고, 키워볼 만한 새로운 아이템이 생긴다거나 뿌리를 내려볼 만한 작은 묘목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당장은 이 묘목을 심는다고 해서 뭔가 열매를 맺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묘목을 심고 나서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만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바오밥 나무처럼 아주 굵고 큰 나무가 될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물도 주고 햇빛도 쬐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워볼 만한 어떤 자원이나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거니까 그거 한번 잡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소로는 기사, 소주가 나왔는데요. 아마 여러분을 뭔가 등 떠밀어주는 상황이 자꾸 생기실 거래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시기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시장의 어떤 흐름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이 바람을 타고 가지 않으면 이 흐름을 놓치면 금방 낙오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자꾸 나를 푸시하고 등 떠미는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머뭇대던 결정을 미루던 그런 상황이 종료될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조언으로 나왔다는 건 적극 활용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기사의 소주는요, 어떤 뉘앙스냐면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너 지금 이거 해결 안 하면 이거 큰일 날 거야. 나중에 이거 너 감당하기 어려워질 거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자칫하면 여러분에게 상처만 되고 어떤 교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뼈 아프더라도 좀 뼈 때리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주의점으로 justice,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 이 정의는 굉장히 세밀하게 따져볼 때 나와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아주 내밀하게 따지고 정확한 기준으로 판별할 때 또는 선택할 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세부 사항까지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지금 저스티스 여기에서도 검을 들고 있잖아요. 칼을 들고 있고 여기는 완즈,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 검에 대한 요소는 굉장히 세밀하게 자른다면 이 완즈에 대한 요소는 큰 맥락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큰 틀. 그래서 5월에는요. 기본에만 충실하되 너무 세밀하고 세부적인 것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유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도 나왔잖아요. 이걸 관계에 녹여본다면 이 관계 내에서 너무 자잘자잘한 것들을 신경 쓰거나 지적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올망졸망 모여있는데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운기적으로 그렇게 딴지를 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주의점에 나온 만큼 내가 너무 가까워져서 보이는 그런 좀 부정적인 면모들 있죠. 또는 일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다 보니까 계속 깊이 파고든다던가, 그래서 큰 그림을 놓친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포아에스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특히나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여러분이 관계를 맺을 때건 어떤 일을 해나갈 때건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노력해왔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신감에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하거든요. 자, 5월에는요. 만약에 유대감을 형성할 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나의 둥지를 찾은 것만 같은 일을 만났을 때에는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행동하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디테일은 나중에 챙기세요. 지금은 약간 단무지 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순, 무식, 아시죠? 지는 뺄게요. 네, 그러면 우리 1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5월은 어떨까요? 길흉으로 뽑아봤는데요. 뒤집어 볼게요. 오, 자, 둘 다 달에 대한 속성, 물에 대한 속성이 나왔는데요. 이 물에 대한 속성의 길흉이라고 한다면 이 물은요, 감정이나 정서, 이동 변수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길에 대한 워터 카드는요, 여러분이 이동 변화를 줘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또는 여행을 한번 다녀와 봐라 라는 길조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여행에서 얻게 되는 어떤 영감이나 또는 영적인 성숙이 굉장히 클 거라는 이야기고요. 또는 감성이나 정서를 채울 수 있는 활동을 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예술 분야라던가 영성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감성 충만해지는 그런 추억을 쌓기 좋은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흉에 대해서는 달 카드, 부엉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자세하게 관찰하고 깊이를 들여다보고 무언가를 발견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흉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는 데에는 운이 좀 따르지 않을 거야 라는 게 돼서 뭔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들 있죠. 연구하거나 분석하거나 또는 디테일하게 뭔가를 계산해 보거나 들여다봐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와 연관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저 연구원인데요. 공부해야 되는데요.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더 에너지를 좀 많이 비축해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어디에 이런 물에 대한 속성을 활용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를 돕는 운이 되기도 하고 방해하는 운이 되기도 해요. 뭐 보통은 큰 맥락에서 이성과 논리가 필요한, 계산이 필요한 일에서는 다소 이 물원소가 방해수로 뜨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성이나 정서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공감해주고 흐름을 타고 가고 분위기를 살피는 이런 면모에서는 정말 길조로 볼 수 있거든요. 내가 그만큼 품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거니까 최대한 이런 물의 기운을 여러분의 영감을 되살리는 쪽으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 건너간다라고 했으니까 국내에는 제주도 정도로 가도 좋을 것 같고 또는 제주이신 분들은 또 육지로 나오셔서 한번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체 흐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저 문득 생각한 게 멀리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수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영 다녀보셔도 또 힐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이 타워 카드가 굉장히 강렬하게 보였고요. 그리고 페이지 소즈라는 인물이 같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은 일상을 깨는 게 굉장히 큰 과제이신 것 같아요. 이 일상을 깬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어떤 틀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습관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조직 내의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또는 가정적이라고 한다면 암묵적인 룰이나 원칙일 수도 있거든요. 이 안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내가 큰 그림을 놓치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결론 카드에도 4번의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열심히 다들 일을 하고 있어요.
꽃을 따고 있는데 지금 하늘에서 성배가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영감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못 보고 있는 거죠. 다음에도 또 오겠지 하는 그런 느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한가할 때쯤 되면, 쉴 때쯤 되면 그때 또 올 거야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아마 우리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언젠가는 했던 일 또는 늘 주어져서 몰랐던 그런 기회적인 요소들이 있으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5월에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성배도 물에 대한 원소를 가지고 있고 지금 물에 대한 길조가 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흐름이에요. 뭔가 다르게 보여지는, 늘 일상에 반복됐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좀 감흥이 생긴다. 좀 다르게 느껴진다. 굉장히 큰 사건처럼 느껴지고 이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까지는 한 발 떼고 관찰하거나 지켜봐왔던 일이었다면 이제는 발을 담그고 아예 그 속에서 헤엄쳐 본다 이렇게 보여져요. 만약에 여행이라고 예를 든다면 그쯤에는 뭐 일본에 한번 갔다 와야지, 뭐 미국에 한번 갔다 와야지, 제주도에 한번 갔다 와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는 티켓을 알아보기는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일정을 잡거나 티켓팅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거예요. 또는 직업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 한번 정리해야지, 체계를 잡아야지, 시스템화 해야지, 또는 뭐 어떤 새로운 공부라고 한다면 자격증 따야지, 공부해야지, 학생분들이라면 복습해야지,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수강해야지,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염두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염두만 해서는 안 될 상황이 들어온대요. 그것을 통해서 일상의 평화를 좀 일부러 깨주는 거? 이게 5월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존에 다뤄왔던 일과는 별개로 그 일상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거나 큰 차원에서 큰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일일 거예요. 그게 여행이라고 한다면 사색의 시간이 분명히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이동변동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과 별개로 하는 일에서 관망을 해보는 거죠. 내가 여기 나와서 내 일을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완전 체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생각해 본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 봐야 물살을 느낄 수 있고 물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월에는 내가 바라만 봐왔고 관찰하고 그냥 염두만 해왔던 그런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게 아주 큰 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관찰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그만 보라는 거죠. 이제 그만 염탐하고 관찰하고 발견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지 말고, 그쵸? 만약에 배를 몬다고 한다면 배의 항로만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직접 나가보면 되는데. 그래서 날씨 좋다 싶으면 그냥 배 끌고 나와. 한번 띄워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구해볼게요. 일, 금전, 환경적으로 필요한 조언입니다. 자, 우선 일, 금전, 환경, 그리고 주의점까지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일단 일과 연관해서 또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렇게 해라 라는 부분에 10번의 완즈가 떴어요.
자, 10번의 완즈는 카르마이기도 한데요. 내가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열심히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측면도 되는데 아마도 우리 여러분이 더 넓은 곳으로 항해를 떠나고 싶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직업적인 부분이라면 좀 더 깊고 높은 차원에서 이 일을 다루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성향상 굉장히 신중하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실상 행동까지 옮기기에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5월에는요. 여러분이 다소 좀 부담스럽더라도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온전히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이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책임지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래요. 그래야만 끝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너무 버거울 때는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방법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카드가 나왔다면 이 일은 그냥 힘든 일인 겁니다. 양이 많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체력이 요구되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방법을 쓰든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니까 중간중간 여러분의 멘탈이나 치유에 신경을 쓰기도 하면서 또 가끔 일이 좀 버겁고 잘 안 풀릴 때에는 거기에 더 몰두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잠깐 멀리 나와서 한번 큰 그림으로 내가 그 방향성대로 잘 가고 있는지만 체크를 하셔도 훨씬 좀 수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태양 카드가 떴네요. 자, 태양은 내가 이제껏 노력해왔던 결실을 맺을 때 많이 등장합니다. 이때까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응당 받게 되는 보상일 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월에는요. 확실히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해두길 정말 잘했구나. 금전운이니까 예전에 투자했던 것에 대한 결실을 맺는 그런 일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 이동변수에 대한 길조가 나왔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곳, 지켜봐 왔던 곳, 거기에서 또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공고가 뜬다거나 또는 뭐 요즘에는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주식에 관련해서 투자해 볼 만한 타이밍을 만난다거나 또는 침체되어 있던 그런 시장이 좀 풀린다거나 하는 좋은 소식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잘 풀리신답니다. 그런데 이 태양에서도 좀 주의점이 있어요. 밝은 대낮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든 결정이든 나의 존재감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고요. 또 내가 노력한 것 없이 얻으려고 하면 기존에는 잘 숨겨졌는데 5월에는 그게 잘 숨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떳떳하지 않은 어떤 이익을 내려고 하거나 욕심을 내려고 하면 그게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인기를 얻어야 하는 직군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뭐 유튜버 이런 직군처럼 이미지를 잘 메이킹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 있죠. 또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인식을 심어줘야 하시는 분들은요. 행동에 있어서 뭔가 내가 좀 꺼려진다. 이거 사람들이 알면은 좀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은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길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외부적인 영향에서는 이번에 소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외부의 소음을 좀 차단하시는 게 좋대요. 네. 이 물에 대한 속성, 달에 대한 속성도요. 어둡잖아요. 그래서 나의 내면의 어떤 에너지로 본다면 외부보다는 내부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떤 정보나 제안 때문에 나의 계획을 틀어버린다던가 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갈 길만 보고 가시는 게 5월에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5월에는 뭐 약속을 많이 잡는다던가 뭐 미팅을 많이 한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혼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색의 시간, 공간을 확보해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신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주의점으로는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데스는요. 전환점, 끝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끝맺지 못할 때, 전환하지 못할 때를 부정으로 보거든요. 여러분은 이동 변수가 나왔잖아요. 내가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서 여행을 하는 것도 이 이동 변수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여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내 몸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나 정서가 이렇게 풀린다는 것은 내가 이 마음, 평소에 먹고 있던 이 마음가짐에 변화를 줄 거라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여잡지 마라. 기존의 어떤 틀에 얽매이지 말고 응당 버려줘야 되는 것들, 내가 놓아줘야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더 기회가 많은 땅을 밟을 수가 있대요. 네. 당장은 좀 부담되더라도 정말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가? 이것을 감당하고서라도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 의지를 다지는 데는 그닥 크게 힘들지 않으실 거라고 보여요. 네. 여기 보이는 이 등대의 역할이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이 짐을 내려놓을 곳이 어딘지만 가끔 나에게 인지만 시켜주더라도 5월은 무난하게, 무탈하게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점이라고 하니까요. 요거 꼭 기억해 보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봅니다. 오! 자, 플렉서블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와, 엄청 유연하다, 그죠? 이렇게 구부러지듯이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구부러질 줄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물도 같은 속성이 있죠. 컵에 따라서, 그 컵 모양에 따라서 이 물의 모양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수용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5월에 우리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유연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가면 분명히 체력도 너무 많이 소진되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물론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앞에 일머지고 가기에 힘들면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니 그냥 저기에 도착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번엔 등에 짊어져 볼까? 아니면 어디 수레 없나, 수레? 수레를 좀 빌려다가 옮겨볼까? 아니면 조금만 쉬었다 갈까? 끌고 가볼까? 나눠서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좀 타협점도 찾아보시고 그 상황에 맞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을 담는 것도 미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전환점을 주는 그런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러진다라는 생각보다는 구부러지는 거다. 나는 유연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5월을 지혜롭게 보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럼 우리 2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5월은 어떨까요? 두 장의 길, 흉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뒤집어 볼게요. 와, 보통은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쵸? 누가 봐도 이 카드가 길한 징조 같고 이 카드가 좀 불길한 징조 같죠? 그런데 반대로 나왔습니다. 모든 카드는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거든요. 이 약간 낫을 들고 있는 약간 무서운 듯한 그런 그림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길조라고 한다면 응당 끝날 일은 끝난다라는 게 되겠죠. 그쵸? 여러분이 정말 끝맺고 싶은 관계가 있었다면 그 관계가 이제 끝이 난다. 또는 일과 연관해서는 아, 이거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라고 했던
그 과제를 마무리 짓게 된다. 또 직장을 그만두고 싶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만두지 못했던 분들은 5월에 좀 종지부를 찍게 된다. 드디어 그만두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이 끝이라는 건 내가 도무지 고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건강적인 이슈를 끝맺게 된다. 그게 수술이든 시술이든 또는 자연스럽게 그게 소멸되든 어쨌건 방법이 생겨서 걱정을 끝내게 된다. 그걸 적극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월에는 뭔가 분명하게 매듭지어야만 하는 일, 이게 끝나야 뭔가 시작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조건 있죠. 충족돼야 되는 그 조건을 잘 매듭짓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애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싫다면 이 사람과 먼저 헤어져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별을 선택하는 거,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주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흉에 대한 부분은 태양의 프레젠트, 선물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구름에서 손이 나와서 뭔가 잔뜩 내려주고 있잖아요. 왕관도 있고 배지도 있고 금은보화도 있고, 그래서 어떤 운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하늘이 돕는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흉이라고 한다면 운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늘이 돕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반드시 내 의지대로 뭔가 끝낸다거나 매듭을 짓는다거나 마무리를 지어줘야 삶이 더 윤택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강단 있게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5월은요. 큰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오, 이야, 펜타클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이 현재 가장 몰두하고 있는 게 물질적인 부분 같아요. 일적인 부분. 그죠? 뭐 직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까?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이신 것 같거든요. 또 현재 모습을 보면 두 개의 동전을 굴리고 있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이 부업을 한다거나 또는 본업과 연관된 다른 부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또는 이런 가정에 대한 키워드도 나와서 일과 가정에 양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육아도 하면서 일도 해야 되고 집안에 신경을 쓰면서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능력 발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두 가지의 요소를 잘 다뤄야 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마침표 카드가 나왔다면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 결론 카드에 8번의 펜타클이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방 한가득 벽을 이 펜타클로 다 장식을 해놨어요. 이제 걸어둘 데가 없죠.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던가 이 펜타클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해볼 수 있는지 부차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때거든요. 계속 같은 것을 쌓아가거나 반복해서는 더 나아질 것들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펜타클을 쌓은 이유는 장인이 되기 위함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방안을 가득 채울 때까지 동전을 조각해낸 것은 훈련하고 연습을 했던 거지 이게 진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훈련했던 그 과정을 이제는 입증하는 단계, 보여주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종결을 택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계속 공부를 해오셨던 거예요. 또는 경험을 쌓아오셨던 겁니다. 직장 내에서 또는 부차적으로.
그러면 이 부차적인 것들을 이제는 시험해봐야 한 때가 온 거죠. 이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써먹을 수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5월에는 반드시 기존과는 다른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평소에 염두하고 있었던 어떤 도전적인 일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해봐야지 또는 하고 싶다. 분명히 의지가 생기는 일이 있으셨을 텐데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좀 억눌러 왔다던가 나중으로 미뤄왔던 일이 있으실 거거든요. 당장 이 경험을 하는 데에는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돈이 아니라 에너지나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살짝 참아왔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몰두하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몰두하던 일에 방해될 것 같은 일들은 그냥 잠깐의 어떤 욕망으로 치부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물꼬를 트는 거, 계속 반복되는 어떤 작업이나 상황에 열정을 불어 넣어줄 만한 계기 또는 아이디어를 얻을 만한 기회, 이게 더 중요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5월에는 내가 해봐야지, 가봐야지, 정보를 얻어봐야지, 열정을 쏟아봐야지, 마음이 먹어지는 일들에 좀 적극적이어도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시도해보고자 하고 열의를 쏟아보고자 하는 그 일에서 성과를 얻거나 그게 답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그냥 지렛대 역할을 해줄 뿐 그게 핵심이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일이 아니었다면 진행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에서는 5월엔 기존에 내가 몰두하던 일에서 벗어나서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이 일을 다뤄보거나 더 높은 차원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변태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변태 과정이 뭐냐면 애벌레가 누에고치가 되고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목적은 이 애벌레의 목적은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껏 몰두해왔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분명 어떤 새로운 차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밑바탕이 되어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뽑아볼게요. 일, 금전, 환경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면 뭐 부업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 공부를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는 금전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뭐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뭐 가정과 일을 양립을 해왔던가 이게 좀 효율이 있었던 일인가? 더 중요한 것은 뭐지? 혹시 이도저도 안 됐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차원의 생각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선은 일, 금전, 환경, 그리고 주의점까지 뽑아봤는데요. 우선 일이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6번의 펜타클이 나왔네요. 내가 응당 쏟아야 하는 곳에 에너지를 쏟고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만한 곳에는 눈길도 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적당한 분배와 투자를 상징하거든요. 6번의 펜타클은.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멀리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지금 이 햄토리도
저울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정 기준의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내가 이 동전을 투자하거나 쓴다라는 이야기도 되니까요. 여러분이 둘 다 할 수 있을 거야, 둘 다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좀 애매한 기준으로 대해왔던 일이 있다면 균형점을 좀 다시 맞추셔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는 데스 같아요. 예를 들면 가정도 적당히 잘 돌보면서 일도 적당히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요. 가정에서 조금 잘 안 되면요. 내가 둘 다 망친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일이 잘 돼도 일이 잘 되면 뭐해. 지금 집안을 잘 못 돌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현재 중요한 일과 미래의 중요한 일을 같이 다룬다고 한다면 현재 일이 잘 돼도 부차적인 일이 잘 안 됐을 때 오늘따라 좀 준비가 미흡한 거예요. 또는 당장 급한 일이 아니니까 좀 미루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불안하겠죠. 이 현재 잘하는 일 잘 되면 뭐해. 미래가 불확실한데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준을 조금 바꿔보면요. 지금은 미래에 초점을 맞출 때니까 현재 하는 일에서는 조금 에너지를 덜어도 돼. 성과가 좀 덜 나도 응당 그게 맞아. 그래서 오늘 미래에 대한 일이 잘 됐다면 이건 잘 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만족을 해도 돼.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걸 의미해요. 또 뭐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직장인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이에게 집중할 때니까 일에서 성과가 좀 덜 나더라도 조금 회사에서 안 좋은 소리 듣더라도 그래 내가 선택한 거니까 감당해보자. 여기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여기서는 기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에게 에너지를 좀 더 쓰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에너지를 투입할지 이거부터 선명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에너지를 쓰실 것 같거든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막연히 열심히 무언가를 다 한다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시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7번의 완즈가 나왔는데요. 7번의 완즈는 위기관리 시스템입니다. 일단 내 눈앞에 해결해야 되는 자잘자잘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거 하나씩 쳐나가시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월에는 종종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마주할 텐데 그게 오히려 나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일이 될 거고 또 나의 강인함, 능력을 증명해 보일 만한 어떤 기회도 될 수 있는 일이니 응당 부딪혀 볼 만한 일들은 좀 부딪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여러분은 이 부딪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태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만 해왔어요. 일상의 유지, 평온을 깨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5월에는 그 평온을 좀 깨주는 게 오히려 여러분의 역량을 체크해보는 그런 일이 되실 거래요. 제가 맷집을 확인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금전적으로 또는 여러분의 역량적으로 내면의 잠재성을 끌어올리려면요. 부딪혀 봐야 한답니다. 일상을 깨야 된대요. 네. 그리고 외부적인 요소로는 3번의 소주가 나왔습니다. 성장통을 겪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가시라는 건데요. 분명히 여러분이 감내해야 될 것들이 있대요. 그게 시간적이든 관계적이든 또는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또 공간적이든 분명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를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길조로 떴으니까 그쵸? 여러분은 오히려 내가 불편한 공간에 가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은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그런데 이 불편을 불행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불편이라는 것은 약간 독서실 같은 느낌이에요. 독서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기 싫은데 일단은 독서실 가면은 딱 자세 잡고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게 약간의 불편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편함이 그런 불편함이에요.
여기처럼 집에서 작업하면 편하죠. 그쵸? 집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내 작품을 보여주는 건 너무 편하죠. 익숙하니까. 그런데 이걸 외부에 전시해 놓는다고 볼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할까? 걱정되고 불편하죠.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더 높은 차원의 작품을 또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든 나의 작품이든 또는 나의 마음이든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편을 감수할 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점에서 별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별카드 속 주인공이 물을 막 콸콸콸 쏟고 있죠. 이게 에너지라고 상상을 해보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원대한 어떤 세상을 내가 창조해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너무 먼 미래, 큰 비전을 위해서 지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하면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적당하게 분배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요거 꼭 기억하시면 아마 5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오히려 더 얻게 되는 것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그거 버리지 않았으면, 포기 안 했으면 이도저도 안 됐겠다 하는 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오! 자, 양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죠. 뭔가 에너지 파 이렇게 쏘는 것 같은데 여기 1이라는 수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잖아요, 하나. 제가 아까 양립하려고 했던 일 중에 잘 분배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싶으세요? 이거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올 거야 하는 것 중에 그게 보장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얻고 싶으세요? 이거 분명히 잡고 5월을 맞이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이 양이라는 카드는요.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은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체적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때까지 여러분이 상황에 맞춰서 그냥 열심히만 해오셨던 그런 패턴이 있으셨다면요. 5월에는 그냥 습관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뭔가 딱 단판을 짓는 듯한 확실히 이 방향키를 잡고 내가 조정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되찾는 거 그거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 3번 여러분 5월도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5월이 어떤 달이 될까요? 길, 흉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뒤집어 볼게요. 오! 이 5월이 아주 즐거운 달인가 봅니다. 춤을 추고 있는 남녀가 보이고요. 그리고 램프에 하트가 2개 이렇게 뿅뿅 불타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둘 다 행복, 사랑, 가족, 평안, 즐거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금성의 요소가 있는데요. 이게 길조로 떴다면 사람들과 좋은 시간, 좋은 모임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지내기보다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과 또는 즐거운 공간에서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해보실 것을 추천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금성은 진지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축제나 또는 단기간의 모임이나 즐기는 자리 있죠. 그런 일에 적합하다라고 보여져서 오랜 기간 끌고 가는 어떤 계약이나 진중한 관계라던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것에서는 다소 좀 주의를 기울이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램프 카드는요. 계약을 의미하는 바가 커요. 계약도 동업이라던가 또는 확증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다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해서 결혼이나
약혼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성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에 휩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조되는 분위기, 흥분되는 어떤 즐거운 상태,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좀 미루는 것이 좋겠고, 그 외에는 여가를 즐긴다던가 또는 취미생활 시작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즐길 만한 요소들 잘 챙겨주시면 5월이 풍성해질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전체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이 뭔가 좀 무료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때까지는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희생을 해왔다던가 억눌러 왔던 욕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커리어적으로,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연애는 잠깐 미뤄두자. 결혼은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아마 선택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결론 카드에 떴다는 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희생이나 나의 감정이나 욕구, 개인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을 억누르지 않아도 충분히 삶을 잘 꾸려갈 수 있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기이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여러분의 모습이나 외부적인 상황에서도 완성에 가까운 카드가 떴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내가 편안함을 누려도 되는 좀 풍족한 상태라고 떴거든요. 이게 꼭 돈이라기보다는요. 여러분의 의식 상태나 심리적인 상태 또는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일 수도 있어요. 뭐 가정에 굉장히 풍파가 많았는데 이제는 별탈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됐다던가 아주 풍족한 건 아니지만 별일 없이 잘 무난하게 유지되는 것 그 자체가 안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는 직업적인 부분에서 누구나 신입 단계나 어떤 그 적응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많은 노고가 필요하죠. 온종일 일에만 매달려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딱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감내해야지. 실력이 좋아지려면, 능력이 있으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이런 부분이 있으실 텐데 지금은 여러분이 직업적이든 어떤 목표와 관련해서든 굉장히 높은 수준 또는 기반이 단단하게 쌓여진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4월 달까지는 이런 안정적인 흐름, 편안한 상태가 여러분에게는 정책이라던가 또는 권태감으로 느껴지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 나의 일이나 꿈이나 목표를 확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나 외부적인 요소들을 막 찾아보셨을 거예요. 또는 객관적으로 나의 일을 평가해 본다던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얻는 식으로 지금의 현주소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5월에 조이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지금을 즐겨도 충분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관성을 이제는 좀 내려놓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도 돼요. 아마 기존 같으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 배우거나 또는 일을 더 많이 만들거나 막 스스로 푸시를 하면서 정신 차려야지. 너 이래서는 도태돼. 빨리 어떤 문제가 없는지 찾아봐. 이런 식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현재의 안정적인 상황을 문제로 삼으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희생과 감정적 억누름이 반복되다 보면요. 언젠가는 터져요. 스스로를 너무 괴롭힐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월에 내내 이렇게 즐기고 놀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껏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억눌러 왔던 그런 감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숨통 트일 시간을 좀 줘라.
라는 이야기예요. 네. 보통 이런 검을 든 여왕은요, 일 중독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이것도 안 했는데 뭘 놀아, 뭘 쉬어, 뭘 먹어, 이런 느낌 있죠. 그러지 마시래요. 5월에는 조금 너그러워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얻어볼게요. 일, 금전, 환경입니다. 아하.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의 일, 금전, 환경, 그리고 주의점까지 뽑아봤는데요. 우선 일과 연관해서 또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야 할 방향으로 힘 카드가 나왔어요. 이 힘이라는 속성은 나의 내면을 지혜로 다스린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인내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를 내가 다스림에 있어서도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서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햄토리가 고양이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쵸? 원래는 사자를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무튼 이런 동물성, 야욕을 잘 다스리려면 채찍만 휘둘러선 안 돼요. 목줄을 매고 가둬둔다고 해서 이 야욕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당근도 주고 추루도 먹여주고 칭찬도 해줘야 얘네들도 뭔가 해볼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힘카드를 인내심이라고 해서 참고 견디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해석을 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건요, 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기도 해요. 또 내가 어느 쯤에는 추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어느 쯤에서는 좀 여유가 필요하고 너그러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당근을 줘야겠다. 이런 그 시의적절한 때를 아는 게 지혜이기도 하거든요. 또 안 되는 것을 내려놓는 거. 이 고양이나 사자가 가진 야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이것도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친구가 고양이고 사자도 잘 길들이면 친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사람다움을 기대하진 않잖아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동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본성에 대해서, 본능에 대해서 인정을 하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본능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니까 놀고도 싶고 먹고도 싶고 누리고도 싶고 어리광도 부리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정하되 응당 채찍이 필요한 부분,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 적절한 통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라는 거죠. 그것은 이런 퀸의 소주와는 좀 달라요. 네, 퀸 소주는 하나만 보고 이 원칙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다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채찍질만 하면 어떡해요. 그쵸?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선 에이스 소주가 나왔는데요. 확실히 도려낼 부분은 있기는 하대요. 내가 안정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결단은 어떤 방법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이지 나의 온전한 희생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5월에 가장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검이라는 건 문제 해결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래요. 비유를 하자면 어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희생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만약 여러분이 기존과 동일하게 내가 어떤 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의 안정적인 상황을 깨고 더 많은 일, 더 훌륭한 일을
벌려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시련은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큰 차원에서의 여러분의 운기를 봤을 때 이 정도의 결단을 발휘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원래도 여러분이 나 자신을 다스리거나 좀 더 힘을 할애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에서 내가 또 승부수를 두고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좀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선택이다 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금전이나 어떤 잠재성의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이 결정은 반드시 책임을 수반한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5월에는 어떤 결정을 하실 때는 내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그에 따르는 어떤 희생을 감수할 만한가, 이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고도 말씀드렸으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거, 승부수를 띄울 확실한 목표를 다시 정확하게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에서도 퀸 소즈가 같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퀸 소즈와 이 퀸 소즈가 다르게 보여요.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퀸 소즈는요, 원칙으로 다스려지는 공간을 상징합니다. 아까 이 힘카드 설명드릴 때 어떨 때는 채찍을 쓰고 어떨 때는 당근을 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채찍과 당근을 언제 써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갖춰진 환경을 상징해요. 그래서 5월에는 어느 정도 그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그 틀이 잘 구성되어진 공간이나 환경 또는 사람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해이해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5월에 금성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자꾸 놀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를 다잡아 줄 만한 장치를 해두면 다시 되돌아갈 때 좋겠죠. 그쵸? 만약에 혼자서 어떤 목표에 가기까지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구성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이런 관계적인 측면을 좀 활용한다면 친구에게나 또는 가족들에게 나 이때까지 이거 마무리 못하면 얼마 줄게 라는 식으로 좀 공표한다던가 그렇게 어느 정도 나를 제지할 만한 어떤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특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또 주의점에서는요. 페이지 완즈가 떴는데 페이지 완즈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웃, 저기에서 기웃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열의가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월에는 너무 많은 정보나 너무 많은 경험들 또는 너무 많은 가능성을 펼쳐두고 보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대요. 이러한 열이나 에너지는 그냥 즐기는 데에 쓰시고 또는 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에 쓰시고 여러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표나 또는 중요도가 높은 일들 있죠.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어떤 열의보다는 시스템이나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방법들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뤄가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혜라는 것도 현재 나의 상태를 잘 아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떤 감정이나 정서적인 힘이라기보다는 이성과 논리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 여러분의 5월은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랫동안 억눌러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 흥이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나 봅니다. 네, 읽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한 번에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 것. 그 균형점을 찾아서 스스로를 잘 다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No peace like home 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집만한 곳이 없다.
참 저는 이 즐거움이라는 요소, 행복이라는 요소가 주관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가장 나답다, 나는 참 행복하다, 즐겁다 하는 순간이 언제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생각과 일치하는 글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또는 그러한 사람의 강연을 들을 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나 제가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라고 하는 걸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클럽 가고 이런 걸로 이해를 하셨을까요? 그런 부분만이 행복과 자율성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집만한 곳, 나의 내면의 집과 같아 라는 그런 부분이 이 즐거움과 일맥상통한다니까요. 5월에는 여러분만의 어떤 힐링 시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장점, 나다움 이런 것들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진짜 나다운 거지. 누군가가 좋아하는 나, 누군가가 인정하는 나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은 이렇고 내가 생각하는 나다움은 이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5월에 명확하게 잡고 가신다면 스스로를 다스리기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제가 아까 고양이와 사자의 본성, 본능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본성도 한번 명확하게 규정해 보시고 인정해 보시면 나에게 당근은 무엇이고 채찍은 무엇인지, 이 채찍이라는 것도 잘 써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나에게 잘 맞는 채찍이 있을 거예요. 그 채찍이 무엇인지 5월에 명확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네. 그럼 우리 4번 여러분, 5월도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